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웃다 지음. 심리 상담가이신 웃다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거 내 얘기인가 싶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들을 골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구원자 판타지. 과도하게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춰지는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거부당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집중하기보다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수용되는 데에 더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인과 원활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배려심 있고 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벽이 느껴지고 진심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절하긴 하지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는 미움받아도 된다, 욕먹어도 안 죽는다는 용기를 가지고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매력적인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자기. 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구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가짜 자기로 살면서 내 삶에서 나는 소외됩니다. 자신을 소외시키면서 자신의 역할대로만 살아갑니다. 존재 자체로 수용되지 못하면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수치심 때문에 가면 뒤로 숨어버리고 자신의 역할은 충실히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짜 자기, 가면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남 대신 나를 만족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마음에 집중해보고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떨 때 즐겁고 힘이 나는지 알아가야 합니다. 3. 인정받지 못했을 때 자기 존재의 근본이 흔들리는 경우.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끌어와야 해요. 산소호흡기를 껴야 해요. 그걸 빼면 자기 존재감을 느끼기 어려워요. 그렇게 타인이 인정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 나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타인의 평가가 나의 존재 가치를 좌우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완벽주의자라고 보고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법을 제시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평가에 나의 존재의 근간이 흔들릴 때가 있는 자존감이 약한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존재 가치를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으로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서 제시된 방법과 같이 스스로를 많이 칭찬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4. 나는 잘났다고 믿는 나르시스트와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취약성 자기애. 이들은 자기에게만 신경을 써요. 결핍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계속 채우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진정한 의미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나에게 박수 쳐줄 대상을 찾아요. 나를 우러러봐주고 나의 의견에 항상 동의해주고 절대로 나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감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 잘 맺지 못합니다. 나르시스트 또한 인정을 사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독립적이고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애정 결핍입니다. 반대로 취약성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도 역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축하나 칭찬을 받으면 상당히 어색해합니다. 남의 박수를 견디지 못하고 사랑받을 줄 모르죠. 그래서 자기 생일조차 남에게 잘 말하지 않거나 아주 소박하게 치르고 지나갑니다. 이런 유형들도 나르시스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진실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 역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애착 관계를 맺는 경험이 필요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공감하며 대화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5. 유독 거슬리는 사람을 통해서 마주하는 나의 그림자.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열등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의 무의식에 있는 나의 단점을 가진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수치스러워서 나의 무의식에 넣어두고 쳐다보지 않던 나의 열등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꺼내서 화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기보다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6. 쉽게 상처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고 선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관심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별뜻 없이 뱉은 말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소화되지 않은 과거, 트라우마를 천천히 대면하며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책의 2장 가면을 벗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 부분이 아닌 여기저기서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순수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나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3장 파도 타듯이 유연하게 살아가기 위해 부분에는 어떻게 내가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찮은 나의 모습을 용서하고 나에게 친절해지며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귀여워해주는 것. 나와 남을 조건적으로 좋아하지 말고 가치화하는 것. 누구든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따 상담 선생님의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취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